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09 랜드마크 시티. 말은 참 많아요. 요즘 정말 핫 이슈가 맞는데요. 위치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 1-1번을 좀 보면 이제 송도 전체 지도죠. 저 중에서 이제 검정색 라인이 이제 6809가 되겠습니다. 1-2 그림을 보면 저 중에서 이제 빨간색 라인 저쪽이 이제 38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이번에 6809 국제국무부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 부지 안에 인천타워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송도 주민들이 또 저희가 그동안 인천타워를 복원해달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복원한 이유는 1-3 그림을 보면 저렇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께서 2008년에 와서 착공식까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원을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를 보면 항상 이 관광이라는 것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든지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런던, 상하이 이런 대도시들 보면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글로벌 도시들 보면 관광이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광 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관광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유동 인구를 창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의 편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관광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천타워로 관광자원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타워 그 자체로 이제 관광 자원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림 2-1번 한번 좀 보시죠. 이 롯데타워 연관 방문객 수인데 네. 2018년까지 1억 5천만 명이 방문을 했다. 저렇게 이제 관광 자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서울과 경기도의 이런 도시들과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우리는 호수를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호수와 연계돼서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자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인천타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2-2번 한번 그림 좀 봐주시죠. 좀 보시다시피 인천타워는 위쪽에 있어요. 호수 위쪽에 있는데 그 옆쪽으로 B1, B2, 뭐 이렇게 B3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호수 경관 자원을 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호수와 주변의 멋진 건물 경관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관광 자원화하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호수 워터프론트 호수 주변으로 어떤 건물들을 우리가 좀 그동안 유치해 왔는지 그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번을 보면요. 저게 이제 B1블럭이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디에트르죠. 네. B1블럭에 애초에 저렇게 이제 경관 심의가 들어왔었는데 저희 또 송도 주민과 저희들이 강력한 항의를 통해서 이제 2-4번처럼 그림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무려 4차 심의를 네, 거쳤죠. 여러 번 경관 심의가 하면서 저와 같은 커튼홀 룩의 모습으로 경관이 바뀌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2-5번 B2블럭 힐스 스카이. 힐스테이트 스카이에 원래 저렇게 네, 나왔던 원래 거죠? 저렇게 나왔었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은 그 다음 2-6번 저런 모습으로 통과됐고, 그 다음에 2-7번을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이 힐스카이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2-8번 이런 모습으로 우주선 같죠? 우주선 같네요. 네. 저게 이제 한 높이가 59층. 59층, 네. 200m 정도 돼서 상당히 압도적인 모습을 저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제 2-9번 보면 이거 아시죠? 더샤 마크베이네요. 네. 네. 일명 회오리. 회오리. 네. 네. 저희 올대송도와 송도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이 사회에 꾸준히 요구를 해서 저와 같은 경관 모습을 갖춰놨다.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는 이유는 인천타워가 있는 그 호수 주변에 저런 아름다운 건물, 독보적인 도시 경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수를 잘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그림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2-10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G5에 국제공모할 때 들어왔던 네.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현재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2-11번.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괜찮죠? 너무 멋있네요. 네, 이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우리가 그동안 마련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2번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게 A14 블록 힐스 3. 이거 기억나요. 네, 네. 기억나시죠? 네. 이것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네. 요게 아파트입니다. 약간 자이 하버뷰, 이 네. 하버뷰 라인 닮았네요. 그런 되게. 모습으로 좀 나왔고, 새로 짓는 만큼 좀 더 멋있는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조감도들은 좀 압도적인 모습이 있는데 다 주상복합 부지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반 아파트 부지예요. 일반 판상형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주목해 훌륭하죠. 봐야 되고요. 2-14번 보면
이건 A15블럭입니다. 네. 좀 저층이고 수변이랑 바로 맞닿아 있는 모습을 저희도 확인할 힐스테이트 수가 레이크 있죠. 4차겠네요. 네, 아마 5차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저 앞에 보이는 그 발코니가 돌출돼 있어요. 상당히 경관이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저층이다 보니까 해안가랑 붙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 빌라 또 고급 리조트? 리조트 같은 네. 느낌을 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A16블럭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일반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판상형이 아니라 탑상형, 타워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빌딩 같은 모습을 좀 네네. 비춰주고 있죠. 이게 똑같은 모습이 좀 복사 붙여넣기 돼서 약간 경관이 단조로운 모습은 좀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지어놓고 보면 하나하나 이 커튼홀 봐도, 네. 룩으로 완전히 유리나 이런 것을 외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모습, 호수변 경관이 아주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A17 블럭인데 이거 워터프론트 1-1구역 남측 네. 수로에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이 좀 다른 그동안 소개시켜줬던 건물에 비해서 좀 압도적인 모습은 좀 약간 떨어지는 맛은 있지만 역시 스카이라인이 단조롭지 않고 입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왼쪽에 저층 건물 좀 보세요. 왼쪽에 있는 저층 건물 같은 경우가 이 리조트가 아니거든요. 저것도 아파트인데 저런 모습, 인면 다양화된 모습을 그동안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사진이 이제 A10. 크리스탈 오션자이 이것도 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일반 아파트지만 저런 모습으로 이제 가꿔왔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호수와 수변, 해변의 이런 경관을 관리해 왔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국내 다른 도시들과 좀 차별화된 모습을 통해서 독보적인 경관 자원을 활용해 왔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A12블럭 사진. 네. 이거 어때요? 오, 이게 건물인가요? 배 같은데요? 네, 이게 타이타닉 리조트라고 해서 실제 오. 타이타닉을 그대로 구현한 그 터키에 있는 안틸리아에 있는 실제 리조트인데 이런 것을 저희가 A12블럭, 호수변 A12블럭에다가 이런 리조트를 해달라고 경제청에다 끊임없이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현재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또 리조트 등 저런 활용 시설로 워터프론트 활용 시설로 공모를 하겠다, 제한 공모,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하겠다고 방침이 좀 확정돼 있는 상태고. A12블럭이면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1차, 2차 사이에 앞에 네, 부분이 그 앞쪽에 수공간을 되게 중요한. 네, 그렇죠. 아파트를 짓지 않고 저렇게 워터프론트를 활용한 시설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다음에 2-19번 사진을 보면 저게 이제 이 터키가 아니라 저거는 그 두바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실제 있는 건물이고 어드레스 스카이뷰 호텔입니다. 그리고 주상복합도 좀 되어 있고 저런 어떤 인피니티 풀이 있는 모습을 호수변 맨 아래쪽, 호수의 맨 위에 M6 인천타워 부지라면 맨 아래는 그렇죠. M5의 부지가 있는데 M5 부지에 저런 건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그 부지도 설계 공모 매각제가 지금 방침이 확정돼 있는 상태로 볼 수 앞으로는 있습니다. 바다, 좌측으로는 골프장, 우측으로는 워터프론트 이런 네. 거라서 저렇게.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호수변에 이렇게 멋있는 건물들을 많이 이미 확정시켜 놨기 때문에 이 인천타워 혼자 하나만으로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외 부가적으로 워터프론트 호수가 있고 저런 수려한 건물들을 다 이미 확정시켜서 이미 짓고 있는 상태고 또 호수 주변에는 이미 역이 3개나 있어요. 그리고 트램역도 지나가게 돼 있고 네. 또 센트럴파크역에서는 GTX역까지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 GTX에서는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8분. 28분. 네, 28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과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송도로 쏟아질 수 수밖에 있다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에트, 힐스테이트, 스카이 등등 이렇게 잘 갖고 왔는데 이번에 발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번 사업이 발표가 됐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 인천타워 높이 문제가 있죠. 아이콘으로서의 상징성을 상당히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천타워 천도가 문제입니다. 제가 천도라고 천도. 표현하는데 위치가 변경된 거예요. 제가 천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위치 변경과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워터프론트 수변 축이 붕괴가 됐습니다. 주상복합으로 배치해 버렸죠. 그 다음에 주거가 약 1만 호로 보여요. 정확한 건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1만 호로 보이는 주거 밀집이 문제가 있고 또한 도시가 일자 경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구타운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가 너무 이게 많아요. 중요하죠. 네. 좀 공개돼야 할 정보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만 호인지도 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명확하게 리스트 형태로 이것저것 다 밝히는 게 아니라 좀 밝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배치 계획이죠. 어디에 어떻게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업지역이 들어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경관 계획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감도상으로 보면 아파트 주거가 좀 밀집돼 있긴 하지만 타워형으로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은 모습인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강제되어 있는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땅값도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중요한 워터프론트 그 옆에 있는 인천타워 이 완공 시점도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미공개 정보들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점 갖고 있습니다. 이 완공 그러니까 완공 시점은 정해져 있었겠지만 발표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완공 시점이 발표되지 않은 게 뭐가 문제냐면 완공 시점 전에 이제 아파트 분양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 완공을 한 뒤에 아파트 분양을 하든지 완공을 담보할 보장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인천타워 높이인데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천타워 높이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도시의 상징적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보장적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도시의 상징적 측면은 일단 뭐 제 얘기보다는 며칠 전에 이제 올대송도 커뮤니티에 김지종 전 경제청장, 직전 경제청장께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거 한번 직접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미리 논밭이나 산골, 농촌이나 산골에는 초고층 건물이 없습니다. 도시라 해도 변두리에는 고층 건물이 없습니다. 고층 건물은 저렴한 땅값을 찾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땅에 짓는 것이죠. 미국도 중소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뉴욕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라 맨하튼에 몰려있죠. 초고층 건물이. 고층 건물은 경제적 힘의 상징이라고 김진용 전 청장님께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네. 또 보장적 측면을 말씀드려볼게요. 보장적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워가 정확하게 그 모습 그대로 지어질 수 있는 보장이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경기일보 기사인데 시티타워 사업비 2천억이 증액됐다라는 기사예요. 원래는 3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2천억이 증액됐어요. 5천억이 된 거예요. 네네네. 돈이 2천억이나 모자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워의 높이를 낮추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해서 타워를 좀 소규모로 줄여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높이를 지키기 위해서 2천억을 증액을 했어요. 이건 정량적인 거예요. 아까 말한 디자인은 정성적이라면 이런 금액, 높이 이런 것들은 정량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가기가 어렵다. 객관에 대한 수치는. 그래서 우리가 151층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넘버원 높이를 주장한 것이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한 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타워의 위치에 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위치 어떤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송도에서 개발 계획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인천타워 위치가 바뀐 적은 없어요. M6 부지. 네, 맞습니다. 인천타워 부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천타워대로 이 송도의 척추 같은 도로죠. 그 심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타워는. 그 다음에 송도의 핵심 가치인 워터프론트 호수의 머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림 4-1번 한번 좀 보시죠. 검정색 선이 이제 인천 송도의 그 간선대로들입니다. 다 횡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횡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되게 많죠. 네. 뭐 컨벤시아 대로나 국제대로, 그다음에 신항대로 이렇게 되게 굉장히 도로가 많이 있는데 다 횡으로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횡으로 저렇게 많이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고 다 연결되는 도로가 바로 파란색 라인 인천타워대로예요. 종축대로라고 할 수가 있고 누가 봐도 저게 사람이라고 보면 척추와 같죠. 네. 그 다음에 인천타워 위치가 파란색인데 가슴에 위치해 있죠. 네. 그러니까 인천타워가 아무데나 위치한 게 아니라 송도의 척추 같은 대로의 가슴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그동안 한 번도 인천타워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은 저렇게 중요한 위치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고 또 하나 인천타워 위치 아래 뭐가 있죠? 워터프론트가 네, 호수가 있죠. 네. 송도에서 핵심 가치는 워터프론트 호수예요. 저 호수의 머리 부분에 인천타워 위치가 저렇게 배치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게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워터프론트 호수 머리에 인천타워가 위치한 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센트럴파크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4-2번을 한번 봐주시죠. 저게 송도 무역타워입니다. 네. 송도 무역타워하면 송도 주민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 모습을 떠올려요.
저게 얼짱각도 모습이거든요. 네. 가장 예쁘게. 아시겠지만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저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상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양옆에 왼쪽에는 G타워, G타워. 오른쪽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무역타워가 있는데 그 랜드마크를 센트럴파크 변에 위치를 해놨죠. 저게 무슨 의미냐면 센트럴파크에는 건물이 거의 들어서지 않아요. 그렇죠. 그 세로 종축에 랜드마크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센트럴파크로 찾아오게 만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랜드마크를 우러러 볼 수 있게끔 배치를 저렇게 종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G타워도 우리에게 많이 랜드마크로서 많이 알려진 이유가 센트럴파크에 공간이 비어있고 그 비어있는 끝에 이 G타워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가운데는 뭐 세논 센투가 네, 있듯이요. 맞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센트럴파크가 배치돼 있고 그 끝에 저렇게 랜드마크처럼 웅장하게 배치돼 있는 거예요. 저 랜드마크를 돋보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공원 앞에 일부러 배치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G타워죠. 이 모습도 물과 함께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좀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좀 전에 센트럴파크 위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G타워와 무역타워를 배치했듯이 그보다 더 큰 확장판이 이제 워터프론트 호수라고 볼 수 있어요. 워터프론트 호수는 더 좋은데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물이에요. 센트럴파크는 공원이었다면 저 호수는 굉장히 큰 인공 호수에 있다. 그러니까 물과 함께 이 건물을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길다란 종축 호수의 끝에 인천타워를 그래서 저렇게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랜드마크적 기능을 저렇게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천타워 위치가 저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똑같은 이유로 M5 위치도 굉장히 랜드마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도시 설계자의 배치다. 전문가들이 의도한 배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호수에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저렇게 멋있는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천타워를 보면서 압도적인 힘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김지영 경제청장께서 말씀하신 게 초고층 도시는 도시 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천타워, 대한민국 넘버원 인천타워를 보면서 송도의 힘, 인천의 힘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경외감을 느끼고 인천과 송도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은 도시 배치의 구조, 공간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터프론트 수변축이 붕괴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워터프론트 수변축이 붕괴됐다는 것은 이제 워터프론트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타워 위치, 천도했다, 위치를 변경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워터프론트 호수변의 M6 또 R7을 주거로 도배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 그림 5-1번 한번 보시죠. 저 워터프론트 호수의 모습인데 이 A자 모습 아니겠습니까? 파란색 선이 저것이 워터프론트 변 활용축이에요. 저는 워터프론트 변 활용축이 이렇게 도서관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도서관도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호수와 어울리는 또 송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A12 블럭 저 길다란 부지에 리조트를 한 2-3개는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리조트를 유치하던 간에 아니면 또 워터프론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배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7 상업시설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M6 이제 수변 공간 저쪽에 이제 인천타워가 들어서고 그 앞쪽에 광장이나 수변 스탠드를 이제 배치를 하고 역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유동인구를 역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축이 이어지고 또 아래로 내려오면 B1, 2, 3까지 축이 이어질 수가 있고 아트센터까지 또 이어지죠. 물론 B1, 2, 3도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거기는 왼쪽 부분보다 공원이 넓어요. 폭이 한 40m 정도 되고 또 도로가 위치해 있어서 이 주상복합까지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변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저런 축이 원래 만들어졌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예상을 깨고 R7에다가 주거를 배치했죠. M6도 주거를 배치했고 그것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한번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A12 블럭을 한번 보세요. 원래는 아까 도서관 A12, R7, 그다음에 인천타워 M6 역까지 이 워터프론트 수변 공간 축이 연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R7에 아파트를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차단된 느낌. 네, A12 주변으로 다 아파트죠. 그렇죠. 그리고 R7 아파트에 가로막혔죠. 그렇죠. 그리고 M6 위쪽도 아파트 주거가 배치됐죠.
그럼 A12는 온전히 주거에 둘러싸이죠. 네. 그럼 A12에 리조트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뭐가 들어올까요? 또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쵸. 주상복합이나. 누가 봐도 심리적으로 R7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A12 블럭에는 리조트를 들어오거나 워터프론트를 활용하거나 K-팝 이런 시설들을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돼 있어요. 그 전면에는 또 인공해수욕장도 있고요. 그렇죠. 건물도 멋있으니까. 근데 주변이 아파트로 다 둘러싸이면 심리적으로 저기 아파트를 해야겠다고 심리적 유도가 되게 돼 있고, 그럼 A12블럭까지 아파트로 되고, 그러면 워터프론트 호수변 주변은 완벽하게 아파트 둘러싸인다. 그럼 이게 워터프론트 호수입니까? 아니죠. 호수공원이에요, 이거는. 이런 문제들이 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림이었냐 하면, 이제 R7 이제 그림 5-3을 한번 보이시죠. 이게 이제 블루코시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가 초기에 1차 때 갖고 왔던 조감도예요. 이 지금 저 동그란 모습의 콜로세움 같은 모습, 그다음에 피라미드 같은 모습, 거기가 이제 R7인데 저런 모습으로 원래 하려고 그림을 들고 왔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공간도 많이 변했죠. 광장처럼. 네. 그래서 오픈된 공간, 저런 식으로 R7을 활용해야 됩니다. 저건 굉장히 잘 해온 그림인데 저것을 왜 바꿨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런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축에서 이제 이 M6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5-4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 있는 머라이 현상인데, 이런 수변 스탠드의 모습으로 연계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M6 전부 다를 그 인천타워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부를 현재와 같은 주거로 하더라도 저렇게 수변은 스탠드로 만들어서 공간을 저렇게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워터프론트가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 다른 어떤 저기 현재 인천타워 부지거든요. 네. 인천타워와 워터프론트 만나는 지점을 저렇게 그림 그렸던 적도 있어요. 저렇게 수변 스탠드 공간으로 보니까 어때, 모습이 굉장히 멋있죠. 네. 근데 지금은 저기에 단절 도로를 지금 배치해 놨습니다. 워터프론트를 전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M6 일부 수변 공간에 수변 스탠드와 함께 저런 광장을 배치하면 저런 그림들이 모일 수 있고, 아시겠지만 저런 공간 대한민국에 전무하다. 그렇기 없죠.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지금 그것이 다 망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천타워의 위치를 옮기고 도대체 왜 워터프론트 R7에 아파트로 추정이 돼요.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추정이 되는데 R7 왜 또 그렇게 배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림 6-1번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아이코시티 이번에 시민 그 설명회 때 이제 공개된 자료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분석한 네. 걸 밝혀두고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저 역이라고 써 있죠. 저희가 역세권 역 자리고요. 이 그 원 안에 주거가 다 몰려 있죠. 네. 그리고 호수변 그 옆에 또 동그라미 안에 주거가 몰려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주민들이나 이제 사업자가 아닌 관공서가 배치를 하면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 위치를 정하고, 네. 그 주변 활용 계획을 점점 확산해 나가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텐데, 지금 저와 같은 모습은 뭐냐, 주거가 잘 팔리는 걸 먼저 선택을 한 걸로 보여요. 네. 주거부터 일단 첫 번째로 배치를 한 거예요. 주거부터 수익시설이니까 주거부터 딱 역 근처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 호수 주변에 딱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에다가 다른 공시설들을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사업자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우리의 입장은 저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걸 보고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우선 수익시설인 주거부터 배치해 놓고 나머지 공간에 나머지 공익시설들을 배치하다 보니 우리가 볼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저렇게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은 일단 잘 팔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일 수 있겠네요. 사업을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저렇게 한 건데, 사업자 입장만 놓고 보면 일견 이해 갈 수 있지만 공익기관인 네. 경제청은 저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경제청이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거고 경제청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6-2번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나오죠. 유동인구가 창출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저쪽 그 스트리트형 몰을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사람들을 다 오도록 동선을 유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워터프론트 변으로 가지는 않아요. 차단된 느낌. 왜냐하면 일단 단절 도로를 배치해 놨고요. 또 그쪽으로 가면 호수변에
상업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12 같이 문화 공간이라든지 워터프론트 활용할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가게 돼 있는데 그곳에 아파트 주상복합을 배치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가지 않죠. 글로 가지 않고 심리적으로 전부 다 스트리트 몰 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이제 공간 구조를 배치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스트리트 몰은 송도에도 이미 있죠. 트리플 스트리트가 네. 있죠. 그리고 또 커넬워크도 있고요. 네, 커넬워크도 있고 그다음에 일산에 보면 웨스턴돔이라든지 네. 저런 형태의 몰은 물론 특이하게 만들겠지만 기본적인 구조 그런 구조는 변하지 않고 그런 몰은 전국에 많이 있다. 굳이 그쵸? 송도까지 올 필요가 네. 없다. 와도 특별한 인자는 아니고 유행에 따라 변한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워터프론트 수변 공간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독보적인 거예요. 사진 다시, 찍고 싶게 생겼죠. 다시 만들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렇게 경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현재 이 행정이나 이 국민들 인식 수준으로 봤을 때 사업자들 여러 가지 수준으로 봤을 때 저런 공간을 다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워터프론트 공간을 잘 활용하면 독보적인 인자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저런 어떤 다른 곳에 또 있는 저런 스트리트 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워터프론트 수변으로 사람을 동서로 유도해서 거기에서 소비를 하게 만들고 워터프론트를 소비하게 만들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 조감도가 배치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그 사업자의 그 발표된 시민 설명에서 발표된 조감도를 보면 송도 전체와 일맥상통하는 그림이 아니다. 송도 전체 어울리는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사업 부지만 놓고 여러 가지 배치를 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도에 어울리는 옷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1만호로 보이는 주거가 밀집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밀 문제가 다양하게 파생돼서 나올 거라고 봐요. 뭐 트래픽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왜 밀집을 했느냐? 밀집한 이유는 제가 곰곰이 조감도를 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업시설을 지으니까 상업시설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고정인구, 거주인구를 묶어둔 거예요. 밀집을 시키고 고정인구를 자기네 소비공간 안에 소비하게끔 해서 안정적으로 상업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그런 상업시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도시가 좀 배치가 구조가 망가지고 밀집이 생기고 트래픽이 일어나고 과밀이 문제 생기는 게 이게 온당한 것이냐? 말도 안 됩니다. 네. 사업자는 그럴 수 있어요. 경제청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미 지금도 6809 주민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경제청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청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이니까 경제청인 공공기관이 같이 부안해동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송도가 다른 도시와 가장 차별화되는 가치, 차별화되는 인자인 워터프론트 주변 공간을 주거시설로 변질시켰다. 워터프론트 전체를 사망시켰다. 그리고 인타가 위치를 변경한 것, 천도한 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이거 뭐냐면 도시 공간 축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척추의 가슴이 있다고 그랬죠. 네. 척추가 뒤틀려 버린 겁니다. 골프장의 랜드마크가 아니에요. 인천타워는. 그렇죠. 워터프론트 호수의 활용 가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터프론트의 활용 가치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공간 첫 번째, 두 번째는 수변 공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수공간에서는 이게 인공해수욕장이 이제 확정됐죠. 네. 그리고 그런 곳에 일정 부분 이제 빠지 같은 거 갖다 놓고 액티비티를 좀 할 수가 있겠고, 뭐 요팅과 보팅 같은 것이 가능하죠. 또 선박, 그다음에 음악 분수 같은 것을 수공간 안에 배치를 해서 수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음악 분수도 이제 적당한 걸 들어오면 안 되고 세계 3대 음악 분수급 이 정도는 들어와서 가치를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수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 이제 수변 공간은 이제 선형 공원으로 이제 주로 되어 있는데 그 수변 공간도 공원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송도 갖고 있지 못한 교외형 카페 라운지 카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유치하고 그다음에 수제 펍이라든지 베이커리, 명장 베이커리를 좀 유치하고 그다음에 라운지 카페나 뭐 수변 광장, 뭐 수변 스탠드 볼거리, 즐길거리를 배치해서 항상 사람이 넘치게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면서 R7이나 B7 같은 공간, A12 블록을 확보해서 문화시설, 또 워터프론트 연계된 상업시설 그다음에 리조트 같은 시설 이런 것들 통해서 워터프론트를 항상 사람이 넘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R7의 주상복합 부지를
세우게 된 거네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네. 것만으로 이것이 다 안 망가지고 되는 다 거예요. 네. 끝나고 사망이 되는 겁니다. 네. K-팝 회사들이랑 이제 MOU를 맺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MOU를 맺은 건 좋지만 접목이 진짜 가능한 건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일단 SM 그다음에 JYP, FNC하고 현재 인천경제청이 MOU를 맺은 상태인데 네. 언론에 나온 토대를 보면 워터프론트 호수를 활용할 의사를 좀 비추고 있죠. 근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7 블럭과 A12 그다음에 M6의 수변 공간을 스탠드로 바꾸면 그 축이 형성되면서 워터프론트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아파트를 만들면 주변이 다 아파트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수변 공간에 그 수공간에 SM이 뭘 활용할 생각을 하겠어요? 민원 들어올까봐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SM이 들어온다는 것은 음악, 네. 그다음에 퍼포먼스, 그다음에 공연. 젊은 사람들, 외국 젊은 또 팬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시끄럽다고 그 민원이 제기되겠죠. A12 블럭과 R7, M6 수변 공간까지 그렇게 활용이 안 되면 워터프론트가 죽게 되고 그러면 K-팝 이런 사람들도 안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오더라도 독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K-팝 등 이 문화 산업들이 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차별화된 도시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송도는 원래 당초 목표했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도시를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양 도시는 세계적인 중개무역 도시예요. 중개 입지가 아주 좋죠. 중개무역 도시로서 갔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금융이 발달했고 국제 도시가 됐고 세계적인 회사들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송도는 우리가 바이오라는 파이프라인을 갖췄고 GCF도 유치를 했지만 아까 말한 중개무역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금융산업이라든지 국제도시로서는 우리가 지금 사실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야지 우리가 싱가포르나 어떤 그 홍콩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다. 그 파이프라인이 K-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총과 칼이라면 당근과 채찍이라면 문화력은 매력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좋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송도가 만약에 K-팝의 총본산이 된다. 여기 아까 말한 S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송도의 K-팝을 고향으로 만들면 전 세계의 K-팝 고향이 송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면 관광객들이 오고 그 어린 팬들이 이제 성장해서 사회 요직에 출발해서 우리나라를 좋게 보고 오게 돼 있죠. 그런 곳이 이 K-팝이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소프트 파워를 갖추게 된다. 송도의 관광 산업이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홍콩, 그다음에 싱가포르, 두바이, 상해, 뉴욕, 런던, 파리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비즈니스 도시들이에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들. 근데 하나같이 관광 도시이기도 해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상해, 뉴욕, 런던, 파리 다 관광으로 굉장히 관광 대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도시는 항상 관광이 접목되고 따라다닌다. 이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송도가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광이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관광이란 무엇이냐? 도시로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도시에 돈과 사람이 몰려야 그래야 기업도 옵니다. 그게 버무려지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프라인 기본 인프라인 호텔, 컨벤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만으로 유지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관광 도시가 되면 그 관광객들이 호텔을 계속 투숙을 하고 컨벤션을 이용하고 계속해서 그런 인프라를 소비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본 수요가 돼줘요. 그러면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비즈니스 수요가 돼주기도 하고 그래서 관광 도시가 되면 그 비즈니스 인프라와 공유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도시가 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아져. 인천타워 워터프런트 수변 개발에 이게 또 좀 돈이 좀 그러니까 재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우선 뭐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추정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우선
가장 큰 재원이면 주거일 거예요. 이번 사업의 재원이 주거일 아파트, 테니까. 네.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이제 아파트로 져서 주거를 하고 뭐 레지던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전 4년 전 협상할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2016년 12월에 힐스레이크 2차가 이제 4억 3천만 원 선이었어요. 국토 분양가가. 네. 그다음에 2차 지금 작년 11월 달 자이더스타 그게 이제 9억 3천이었습니다. 분양가가 2배 더블로 뛰었어요. 2배 이상으로. 수익 시설에 2배 그 더블로 뛰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대략 뭐 1차 예전에 할 때 거의 1만 세대 이상을 짓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막 그 정도 수준이 유지된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5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거죠. 만 세대니까. 그러면 거기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땅값 감안해도 2, 3조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4년 전 대비 2, 3조 원 추가 수익이 늘어났으면 2, 3조 원의 공익시설이 있느냐. 지금 공익시설을 여러 가지 짓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얼마 투입되는 거냐. 그런 것이 다 공개가 돼야죠. 지금 그런 것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짓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죠. 약속을 그렇죠. 받아내야 되는 네.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땅값이 공개되더라도 그동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조성원가냐 그다음에 감정가냐 이 두 가지만 논의되고 있어요. 네. 그 같은 609인 A9, A10, A17 블럭 보면 감정가에 내놨는데 입찰가는 더블이었다. 아, 그게 바로 크리스탈 오션 자이가 따로 네.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명하죠. 물론 세 개 블럭을 따로 팔았는데 A9 블럭은요 감정가 대비 228%의 낙찰이 됐어요. 두 배도 더 준 거야. 2.3배의 가격을 주고 낙찰을 받았다. 네. 그다음에 A10은 186%, 그다음에 A17은 181%를 받았는데 다 합쳐 보면 거의 200% 가깝게 비싸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 땅 감정가로 1조 원에 내놨는데 사업자들은 2조 원에 산 거예요. 그리고도 돈이 많이 남죠. 사업을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감정가로 땅을 팔았어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료 화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세 개 합친 세대 수가 4,200세대 정도예요. 1만 세대면 수익이 더 우리가 만약에 감정가로 팔 게 아니라 이걸 입찰로 내놓으면 뭐 3배가 될 수도 있는 뭐 거고. 지금 뭐 이 엄청난 돈 네. 이게 지금 우리 잠깐 계산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천문학적 숫자의 이익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익을 현출을 해서 공익시설로 받아내야 된다. 물론 사업자도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도 망하면 안 되고 다만 정확하게 공개를 해서 이 금액을 다 따져봐야 된다. 얼마가 남았고 어떻게 했으니 이걸로 이제 공익시설로 어떻게 해야겠다. 네. 저렇게 609에 얼마 전에 불과 작년 재작년에 땅 산 세 개 사업자들도 각각 한 필지씩 샀는데도 돈을 2배를 더 내고 사가면서도 돈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2배를 줘도 저렇게 남는다. 근데 지금은 이 만 세대나 되는 것을 한 개 컨소시엄 사업자에게 전부 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권 다 주지 않습니까? 저런 거는 찢어서 나눠서 분산해서 여러 사업자한테 이익을 나눠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를 땅을 샀다면 이번 문제는 한 개 컨소시엄 사업자에게 다 몰아준다 이익을. 그러니까 더 많이 내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배치를 구조를 분석을 해서 땅값을 공개해 갖고 확실하게 알아봐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오픈을 봅니다. 제대로 해 주셔야 납득도 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고. 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수익이 공개가 되고 땅값을 얼마에 팔았는지 다 공개를 해서 종전 4년 전 대비 그때 시설 수익 총 금액과 공익시설 금액과 지금 공익시설 금액의 차익을 봐서 얼마나 이 사업 지역에 공익시설이 투자됐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야 된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타워 공모부지가 잘 되면 인천 송도 말고요. 인천에 이익이 있을까요? 아, 네, 그렇죠. 일단 그 전에 제가 요거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타워 높이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420m 인천에서 넘버 2로 계획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넘버 1이라는 상리성을 가져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이익이 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경제청이 땅값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제청이 땅을 좀 무상을 제공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100년 임대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익을 좀 더 투자를 해서 높이의 상징성을 좀 가져가게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거고 또 좀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공모부지 이제 9-1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인천타워가 잘 되면 송도만 좋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인천타워 부지 보이시죠?
네. 네, 저 인천타워 부지를 개발을 해서 폭발력을 가지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국제업무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 송도와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연수구 원도심 가치, 이 미개발지들 엄청나게 폭발할 수밖에 없고 연수구 원도심 전역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개발 재건축 촉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하나 바로 옆에 있는 상당히 넓은 저 남동공단의 저밀도, 저 넓은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뭐 4층, 5층 저밀도로 남동공단이 다 개발돼 있거든요. 저는 저밀도로 개발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 고밀도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인천시에서는 저 남동공단을 구조 고도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행정력을 펼치고 있는데, 그거 좋아요. 좋긴 좋은데 단순하게 행정력과 어떤 뭐 노력을 통해서 구조 고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송도가 맨하튼 같이 가치가 폭발력 있는 도시가 되면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남동공단에 너도 나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개발하고 싶다라고 가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전역이 어떻게 개발되는 겁니까? 분명히 단순하게 이 송도 주변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인천 전역으로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발표가 왜 문제인지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종합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송도가 이제 월드 클래스 도시로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드 클래스 도시가 되는 지향을 할 수 있는 발판은 워터프론트하고 인천타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워터프론트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여느 도시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독보적인 거주 환경과 차별화된 거주 환경을 갖추면 저는 기업도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송도를 또 K-팝을 통한 문화 관광 도시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야 할 송도가 지금 현재 그런 천병 역할을 해야 될 송도가 워터프론트 호수 주변이 주거단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 사업 계획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워터프론트 사망 선고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워터프론트 사망 선고는 곧 송도의 사망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호수 주변에 인천타워 위치를 옮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인천타워가 옮긴 것은 송도의 축이 흔들렸다. 뒤틀렸다. 전 이렇게 봐요. 그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청은 분명하게 세대수를 빨리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땅값, 원가에 팔기로 했는지, 감정가에 팔기로 했는지, 아니면 시장 경제 원리, 감정평가보다 2배에 사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 입찰가에 파기로 조절을 했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익시설에 과거에는 얼마가 투자됐고 지금 얼마 투자가 됐는지, 그렇죠. 과거 대비 현재 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토지 배치 계획이죠. 아파트가 어디냐, 주상복합이 어디냐, 상업시설은 어디냐, 몇 층까지 아파트는 지을 거냐. 어디냐, 이런 몇 층까지 고밀도로 지을 거냐,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워터프론트 완공 시점.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트 다 분양되고 그 이후에 인천타워 완공 시점을 잡아놨으면 인천타워 중간에 못 짓겠다가 나가 떨어져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물론 뭐 법적인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SPC의 자력이 없으면 그런 것도 어렵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